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로 독소 제거, 영양소 대사, 단백질 생성 등 수백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간 건강은 각종 환경 오염물질, 스트레스, 불균형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간은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관리와 해독요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독소 유입 줄이기. 간 해독의 첫 번째 단계는 독소의 유입을 줄이는 것입니다. 알코올, 가공식품, 정제된 당, 트랜스 지방 등을 피하고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은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섭취를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에는 각종 첨가물과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어 간에 부담을 줍니다. 대신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등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고 화학세제 대신 천연세제를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독소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은 체내에 축적되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고 음식을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 대신 오븐이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 중의 오염물질도 간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자주 환기를 하며 공기 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흡연은 간 건강에 매우 해로우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2. 수분 섭취 증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간 해독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체중 KD당 30-40ml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독소를 희석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첨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레몬에 포함된 구연산은 간 기능을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물 외에도 허브차, 과일 주스 등을 통해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간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단,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과당. 섭취 시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의 온도도 중요한데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소화 흡수에 더 도움이 됩니다. 3. 간 해독에 도움되는 식품 섭취. 해독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도 있습니다. 십자화가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케이 등에는 간 해독을 돕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들 채소에 포함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체내에서 분해되어 간 해독 효소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브로콜리 스프라우트는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해독 성분이 더 풍부하므로 특히 효과적입니다. 마늘과 양파에 포함된 알리신은 간 해독 효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간의 지방 축적을 막아줍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을 때 가장 효과적이지만 요리에 사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간을 보호합니다. 커큐민은 간의 염증을 줄이고 간 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강황은 지용성이므로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비트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있어 간의 지방 축적을 막아줍니다. 비트는 또한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효소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비트 주스를 마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글루타티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간 해독에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에 포함된 건강한 지방은 간의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간을 보호합니다. 녹차의 폴리페놀은 간의 지방 축적을 막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간 해독에 효과적인 허브 섭취. 간 해독에 효과적인 허브차도 있습니다. 민들레차는 이뇨작용과 함께 간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민들레의 쓴맛 성분은 간과 담낭의 기능을 자극하여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밀크시슬은 간세포 재생을 돕고 독소로부터 간을 보호합니다. 밀크시슬의 주요 성분인 실리마린은 간세포막을 강화하고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밀크시슬은 차나 보조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티초크는 간의 담즙 생성을 촉진하여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쌍화차는 한방에서 오래전부터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차입니다. 쌍화차에 포함된 각종 한약재는 간 기능 개선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5. 간헐적 단식의 효과. 간헐적 단식도 간 해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6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168 단식법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간에게 휴식을 주고 자가포식 작용을 통해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헐적 단식 중에는 간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줄어들면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간에 축적된 지방이 줄어들고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됩니다. 단식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또한 단식 후 첫 식사 시에는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간헐적 단식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작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운동의 중요성. 운동 역시 간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간으로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 대사율을 높이고 이는 간의 대사 기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주 5회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도 간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HIIT는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로 운동하고 휴식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지방 연소와 대사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은 주 2-3회 전신 근육을 고루 사용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쿼트, 런지, 푸시업, 플랭크 등의 기본적인 운동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요가도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틀기 자세나 역자세는 간으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 땀 배출의 효과. 사우나나 반신욕을 통한 땀 배출도 간접적으로 간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땀을 통해 독소가 배출되면 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 수분 보충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우나는 주 2-3회 15-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우나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사우나 직후 찬물로 샤워하는 것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체온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반신욕은 매일 20-30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신욕 시 물의 온도는 38-40도가 적당합니다. 반신욕 중에도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 숙면 역시 간 건강에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간은 해독 작업을 활발히 진행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 동안 간의 재생과 해독 작용이 가장 활발히 일어납니다. 따라서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신경 써야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침 전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피하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9.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스트레스 관리도 간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간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은 하루 10-20분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챙김 명상, 호흡 명상, 걷기, 명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면 됩니다. 요가는 신체적인 운동과 함께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호흡에 집중하는 프라나야마 요가는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심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입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10. 간 해독 주스 요법. 간 해독을 위한 주스 요법도 있습니다. 사과, 당근, 비트, 샐러리, 생강을 갈아 만든 주스는 간 해독에 효과적입니다. 이 주스를 아침 공복에 마시면 좋습니다. 사과에 포함된 펙틴은 장내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을 돕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간을 보호합니다. 비트는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효소의 생성을 촉진하고 샐러리는 이뇨 작용을 통해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고 간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이외에도 케일, 시금치, 파슬리 등의 녹색 잎채소를 활용한 그린 주스도 간 해독에 효과적입니다. 이들 채소에 포함된 엽록소는 혈액을 정화하고 간의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주스 요법 시 주의할 점은 과일 주스의 경우 당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채소 위주로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스만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프로바이오틱스의 역할.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도 간접적으로 간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장내 유익균은 독소 분해와 배출을 돕고 간으로 가는 독소의 양을 줄여줍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 케피어, 김치, 된장 등의 발효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는 프로바이오틱스 보조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물질로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12. 간 건강검진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간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 기능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간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간 기능 검사에서는 AST, ALT, GGT 등의 효소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간 손상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간의 크기, 모양, 지방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 해독요법의 주의사항.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면 간 건강을 개선하고 재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실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급격한 해독요법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에 간 질환이 있거나 다른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해독요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부 해독요법은 특정 질환이나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 간 건강을 위한 일상 습관. 간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상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규칙적인 식사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과식을 피합니다. 2. 균형 잡힌 식단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합니다. 3.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의 숙면을 취합니다. 4. 규칙적인 운동 주 3-5회 30분 이상의 운동을 합니다. 5.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실천합니다. 6. 절주와 금연 알코올과 담배는 간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7. 정기적인 건강검진 1-2년에 한 번씩 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15. 간 건강과 환경. 간 건강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실내 공기질 개선 공기청정기 사용, 자주 환기하기. 2. 유해 화학물질 피하기 천연 세제 사용, 유기농 제품 선택. 3.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 사용. 4. 수질 관리 깨끗한 물 마시기 필요시 정수기 사용.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간 건강을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리한다면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은 더 건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